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진 행정부시장과 조원경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8일부터 시작된 제216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준비하시고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지역경제 및 사회적 분위기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코로나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석진 행정부시장님과 조원경 경제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동료 위원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 태풍으로 인해서 아침에 지역구를 한 바퀴 돌고 오셨을 우리 위원님들과 그리고 집행부에 지금 바쁜 시간에도 쪼개서 오셨음을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 깊이 감사드리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 등 총 2건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정부 3차 추경에 따른 대응 추경과 주요 현안 추진 사업으로 지역 경기와 소비가 되살아나고 일자리 창출과 시민생활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추경 예산안이 사업별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순서는 행정부시장의 일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에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개수 조정을 한 뒤에 최종 확정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문과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에는 보충 질의 시간은 5분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추경 예산안과 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99호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 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00호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석진 행정부시장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 후에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김석진입니다. 존경하는 전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정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은 태풍 긴급 대처를 위해 주무과장이 대신 참석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원경 경제부시장입니다. 안성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영성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윤영찬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노경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신민영 혁신산업국장입니다. 정호동 미래성장기반국장입니다. 김동훈 도시창조국장입니다. 김상육 환경국장입니다. 김성명 녹지정원국장입니다. 이형우 복지여성건강국장입니다. 이상찬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김춘수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엄준욱 소방본부장입니다. 전창재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류재균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하종섭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반적인 목적과 취지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84억 원 정액하여 총 4조 2,1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3차 추경에 따른 대응 추경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일자리 사업과 지역 소비 촉진,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세출 구조 조정과 예비비 변경 등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 중 527억 원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으며 6,886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으로 지방채 상환기금과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 기금에 대한 변경 계획입니다. 지방채 상환기금 변경은 2018년과 2019년에 발행한 지방채 1,300억 원을 조기 상환하고 낮은 금리의 지방채로 재발행함으로써 55억 원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변경 계획이며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 기금 변경은 택지 개발 과정에서 과원화된 부담금 반환을 위한 기금 변경 계획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되면서 방역에 있어 매우 엄중한 시기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위기 극복에 동력을 만들어가는 노력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석진 행정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전문위원 이경미입니다. 어안번호 제599호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추경 예산안 개요입니다. 제안 경위를 설명드리면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등에 따라서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20년 8월 20일 제출되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2020년 9월 7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추경 편성 방향은 김석진 행정부 시장님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4조 1,528억 원 대비 1.41%인 584억 원이 정액된 4조 2,112억 원으로 일반 회계는 2.04%인 690원이 정액된 3조 4,50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37%인 106억 원이 감액된 7,611억 원입니다. 예산 규모, 세입 예산, 세출 예산, 예산의 변동 추이는 보고서 2쪽에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검토 의견으로 세입 예산 분석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 세입 예산은 584억 원이 정액된 4조 2,112억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액 수입은 사용량 수입의 일부인 하수도 사용료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중시설 및 산업공업용 시설의 하수도 사용량이 줄어든 이유 등으로 4.99%인 207억 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인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폭염대책비 등 추가로 21억 원이 정액되었으며 보조금은 코로나19 관련 정부 추경 편성을 반영한 사업과 공공하수시설 설치 등 기정액 대비 732억 원이 정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고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전가 등으로 0.65%인 39억 원이 정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총괄과 일반 회계, 특별회계 10억 원 이상 신규 정갑 세입예산 내역은 보고서 5쪽에서부터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국가재정 지원입니다. 국가재정 지원은 기정액 대비 753억 정액된 1조 7,230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21억 원과 보조금 732억 원이 각각 정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에 15억 원 등 특별교부세 21억 원이 정액되었고 보조금은 경제위기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등 국고보조금 596억 원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기본형 공익 직불금 지원 등 136억 원이 정액되었습니다. 9쪽 세출 예산 분석입니다. 세출 예산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30.79%, 일반 공공행정 12.31%, 환경 11.84%, 교통 및 물류 6.98 등의 순이며 기정예산 대비 정감률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사 분야가 기정예산 대비 17.56%인 126억 원 정액되어 가장 큰 폭의 정가율을 보였으며 보건 12.23%, 과학기술 4.24% 순으로 정가되었으며 예비비 123억 원 57.1%가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주요 신규 사업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편성된 5억 원 이상의 주요 신규 사업은 총 13개 사업 544억 원이며 일반 회계는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등 정부 3차 추경에 반영된 국비 매칭 사업인 희망 일자리 사업 273억 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52억 원, 공공미술 프로젝트 19억 원 등 13개 사업 543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억 원 이상 신규 사업이 없습니다. 11쪽 10억 원 이상 정감 사업입니다. 정부 3차 추경에 따른 대형 사업비 등을 사유로 기정 예상액 대비 10억 원 이상 정감된 사업은 총 26개 사업으로 일반 회계는 일용직 자영업자 등 소득 감소로 수급 가구 정감이 202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으로 실거법 참가에 따른 주거개발 사업 61억 원, 4, 5세 보육료 지원 35억 등 13개 사업을 정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설거지 자원화시설 건립사업비 120억 원 등 6개 사업을 정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 수업 일수 조정 등 학교 급식비 미지급분 발생과 공사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감액한 경우도 있어 향후 예산 편성을 보다 면밀히 하고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쪽 사업 변경 취소로 세출예산 삭감 사업입니다. 계획 변경 등으로 5억 이상의 사업비 전액을 삭감 요구한 사업은 3개 사업으로 일반 회계는 철도공단의 내부순환도로 공사 지연에 따른 태화강역 강장 개선 사업 연내 불가에 따른 5억 원, 수소충전소 충전능력 증대 사업 7억 원, 동천지방하천 하상정비공사 5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억 원 이상 삭감 사업이 없습니다. 14조 계속비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는 계속비 사업 변경은 총 12개 사업으로 일반 회계는 4개 사업에 총 사업비 2억 원과 2020년도 예산 12억 원을 감액하였고 특별회계는 8개 사업에 총 사업비 71억 원과 2020년도 예산 143억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조 어안번호 제609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 운용 변경 계약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울산광역시 개별 기금관리소리에 따라 총 15개 1조 2,514억 원을 조성 운용하였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과 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조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채 상한으로 2018년에서 2019년 발행한 고금리 지방채 1,300억 원에 대하여 저금리의 모집 공채를 이용한 지방채 발행 차란을
상한 이자를 감소하여 우리 시 재정 부담을 감소하는 등 적정하게 예산 편성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강력 폐기물 처리 시설 기금으로 지출 변경 내역의 기타 지출, 한국토지공사의 폐기물 설치 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 결과 반영된 중구 우정 혁신도시 북구 송정지구 반환금 151억 2,600만 원이 종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어안번호 제599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어안번호 제600호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 운용 변경 계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이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택지 개발 사업자에 대해서 관련 법률에 따라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중구 우정 혁신도시 택지 개발 사업과 북구 송정지구 택지 개발 사업에 대해서 중구청과 북구청이 각각 부과한 부담금에 대해서 LH가 문제 제기를 했고, 그 결과 과원합된 부담금 151억 원을 이번에 반환하기 위해서 기금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관계없이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안대영 의원님. 네, 연이어 코로나19와 함께 또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빠른 안정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저는 간단하게 한 3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태화강역 광장 개선 사업이 전액 삭감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예, 저기 국가전문가장입니다. 녹지국장입니다. 저희들 그 태화강역이 시설되면은 그 앞에 광장을 저희들 좀 아름답게 꾸미려고 주차장도 만들고 그 내부 정비도 하려고 한 주차장 정비 사업비 20억 원 정도, 그리고 광장 정비비 한 80억이라 총 100억 정도 예산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주차장 20억 빌은 그대로 집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 광장 정비되는 부분은 저희들 지금 태왕역이 지금 공사가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부 순환도로를 철도공단에서 만들면은 그 후에 저희 시에서 광장을 정비할 겁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순환도로 내는 부분이 지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금년에 저희들 책정했던 예산은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책정하려고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광장 조성 80억에 투여되는 계획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변경이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 삭감된 5억 원은 뭐 설계 용역비였습니까? 이번에 하는 거는 감립입니다. 저희들 지금 설계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 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감립비를 저희들 5억 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주차면이 총 몇 면이죠? 주차면은 저희들 거기가 140면이었던 거예요? 160면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건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계획이 160면입니까? 예. 저희들 시에서 조성하는 주차장이 있고 예. 또 철도공단에서 조성하는 주차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합이 몇 면이죠? 합이 그러면 한 250면 정도? 합의해서 250면이죠. 예,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이제 그 주차면이 실제적으로 너무 부족하다고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광장 부분을 좀 이렇게
부분을 좀 이렇게 줄이고 주차면을 조금 더 확보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요. 지금 울산역하고 비교해 볼 때 직원 주차장 수까지 포함해가지고 250면은 너무나 택도 없다. 계속해서 제가 주장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변함이 계속 없습니까? 저희들 초기에 나왔을 때 거기를 일부 공간을 좀 활용해가지고 지금 태화강역 말고 울산역이 지금 주차면 몇 면인 줄 아십니까? 한 2,000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태화강역에 지금 250면으로 직원 주차 공간까지 다 포함해서 하면 그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초기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도 저희들 내부적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하시키기에는 거기가 뻘청이 되어가지고 들어가는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아마 소득될 제가 수 있기 예측하건데 몇 년이 지나면 틀림없이 지역 민원으로 해가지고 잘 조성해 놓는 지상의 광장을 다시 엎어가지고 지하 주차장 한번 해야 될 겁니다. 예산 낭비를 한 2배, 3배 해야 될 거다. 예, 만약에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그때 이렇게 되면 국장님 반드시 그 책임을 그 당시 가서 또 책임을 한번 지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인재교육과에서 올라온 이제 학교 급식비 지원 삭감안 제가 봤는데요. 여기 지금 우리가 전반 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한 5월경인가 6월경 중에 학교 이제 애들이 등교를 못하면 해가지고 교육재난지원금을 이렇게 급식비를 교육재난지원금으로 변경해가지고 시민들한테 학생당 10만 원씩 지급한 적이 있었고요. 사실 그 지급의 어떤 그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한 어떤 그 이후에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이 정책을 시행한 이후로 울산교육청의 어떤 이제 그 호감도 지지율 정책 그게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요거 지금 요번에 근데 3차 추경에 급식비가 지금 이렇게 이제 애들이 학교 좀 등교를 잘 못하니까 이게 지금 감액이 돼가지고 3차 추경이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되면 교육청에서는 지금 사실 아직까지 2차 교육재난지원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 중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한테. 시하고는 이걸 지금 감액할 때 어떠한 소통이 있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행정주 국장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시에서 학교 급식비로 지원하는 비용이 전체 168억 정도 됩니다. 전체 총 소요 예산의 21%를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학교가 이제 비대면 수업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의 어떤 그 저희들 무상급식을 하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는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1차 교육재난지원금으로 교육청에서 1인당 10만 원씩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3회 추경에 삭감하는 부분은 17억 8,300만 원은 5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가지고 급식을 하지 못한 그런 예산이 우리 시 순수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1차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면서 그 당시에 유치원 쪽에 지급이 이제 되면서 우리 시의 누리과정 똑같은 과정이 있는 어린이집에 0에서 5세까지 그리고 이제 그 가정 양육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육재난지원금이 44억 3,6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육청하고 협의할 당시에도 그 예산 자체가 지금은 재난관리기금에서 다 충당이 돼서 나갔습니다만 그 예산의 일부를 향후에 무상급식을 못하는 학교 급식비에서 남는 부분으로 보충을 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17억 8,3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이 부분을 재난기금으로 보존하는 것으로 아마 3차 추경에 재원이 보존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육재난지원금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전환됐듯이 학교 급식비에 5월, 6월간에 미집행된 예산을 재난관리 보육재난지원금으로 예. 예. 보육재난지원금을 이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환시켜서 집행한 예, 그렇습니다. 이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형태는 어떻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 울산시 이제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그냥 융통하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6월 이후에 안 그렇습니까? 그 지금 시기가 9월인데요. 6월 8일까지 아까 미집행 예, 그렇습니다. 얘기했지 예. 않습니까? 그럼 이후로의 거는 어떻게 지금 똑같이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후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내년 2월 달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정산을 해서 교육청으로부터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 환급을 받고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요, 시에서 이거를 돈을 빼버리면 교육청에서 받는 국가로부터 받는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교육청 또한. 네,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으로 받았는 돈 자체를 매칭을 못하면 울산시 애들한테 교육재난지원금으로 지급을 못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울산시가 전체를 봤을 때 손해지 않느냐. 저희들이 교육재난지원금, 2차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아직 교육청으로부터 어떠한 제안이나 협의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언론상으로는 그런 부분을 먼저 삭감하시기 전에요. 교육청하고 이걸 어떻게 할 건지 먼저 이렇게 소통을 하시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삭감해버리면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반환해야 됩니다. 예, 6월 이후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선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태풍으로 지금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도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직장인 밴드 페스티벌요. 예,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네. 당초하고 1회, 2회까지 추경이 없었습니다. 그죠? 근데 3회 추경에 증감해서 8천만 원 하고 군에서 8천만 원 지금 예산 편성하셨는데 이 지금 현재 이 가능한 겁니까? 행사가 직장인, 동호인, 밴드 경연 대회라고 했는데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건지 네. 말씀 부탁합니다. 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매년 실시되어 온 사업이고요. 지난 3년 전부터 이 사업은 또 울주군에 하고 우리 시가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네, 예. 배경은 네, 알고 그래서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 단계에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출연진의 경우에는 온라인 동영상 예심을 통해서 대면 행사를 최소화하고 출연진의 동선도 분리해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다음 관객의 수도 야외 행사여서 이제 100인 이하로 제한을 하면서 관람 인원을 최소화하고 순수 울산 시민만 사전 접수해서 하고 출입구도 일원화해서 한 곳만을 통제해서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이 행사가 밴드 경연 대회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네, 예. 밴드에 참석하는 뭐 기타든 드럼이든 오셔서 공연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시상을 하는 거죠. 그죠? 네, 참여 인원이 약 6천 명 정도로 원래는 계획이 되어 있고 네. 예, 이게 당초에 누락된 거는 이미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한 건 알겠는데 지금 코로나 상태로 아까 방금 뭐 비대면으로 한다 하더라도 경연 대회고 그죠?
심사위원이 참석해서 평가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온라인으로 공연한 것을 올립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충분히 그럴 리는 없겠지만 충분히 편집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선과 본선이 있는데 예선에서는 이제 온라인으로 중심으로 하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결선 부분은 일단 코로나 검사를 다 해서 참가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이고요. 이제 전체 한 10개 팀 정도, 하여튼 우리 울산에서 한 5개 팀, 또 울산 외 지역에서 한 5개. 그래서 사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검사를 다 시행해서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10월 중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거를 꼭 올해에 지금 코로나가 지금 다시 전국적으로 더 확산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그죠? 지금 최근에 들어서 조금 줄어들어서 하루 100명대이지 그전에는 400명, 500명까지 육박했습니다. 8월 15일 이후로요. 근데 왜 다시 또 하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또 다시 하는 것보다 예, 그러니까 알겠는데 예, 그런데 왜 다시 그러니까 계획을 올려서 예산 편성을 하려는 건지 굳이 네. 이 예산은 저희가 보조를 지원해서 울주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또 우리 직장 이런 문화에서 생활 문화가 차지하는 것을 우리가 또 지원해야 될 또 우리 시로서는 당연히 생활 문화를 장려해야 되는 하나의 부분이거든요. 네, 예, 코로나가 아니라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연댐 여수로 수문 설치 타당성 용역 조사 용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네네. 네, 예. 여기 저희들 사업 조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용역 수행 여부를 논의로 예산 미편성되었다가 이번 제3회 추경에 편성한다. 낙동강 통합 물관리 용역 결과 맑은 물 확보 여부 등 반영을 하여 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 잠깐만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좀 정확하게 전달해. 저희들한테 주신 수문 타당성 용역이에요. 예. 네. 사업 조서에 보면 문화재청 예산 2억 원요 확정 통지되었으나 용역 수행 여부 논의로 예산 미편성되었다가 이번 제3회 추경에 편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원래 이제 저희들이 이게 문화재청에서는 예산이 내려왔는데요. 네. 저희 당시에 이제 4월 초면 낙동강 통합 물관리 용역이 나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었으나 그 결과가 이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낙동강 물관리 물 확보에 대해서 결과가 어때서 지금 편성했다라는 뜻입니까? 저희들 이제 내부적으로는 일단 통합 물관리가 5개 시도 간에 네. 확정이 명확히 된 이후에 수문 설치 문제를 논의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내부적 판단을 내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물을 확보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래서 용역을 하니까? 예. 지금은 이제 사실상 큰 틀에서는 저희들은 그때 4월 중에 결론이 날 줄 알았는데 좀 계속 지연이 됐고요. 지금은 더 이상 큰 틀에서는 5개 시도가 합의된 상황이고 또 저희들이 이 사항을 계속 병행해서 가져가기보다는 지금이라서라도 수문 설치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해야겠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지금 물 확보와는 관계없이 지금 하겠다라는 뜻인가요? 물 확보도 지금 물통합 관리 방안에 7만 톤이 어떠한 안이 확정되더라도 울산에 공급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문 설치 부분은 또 그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남구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물을 먹고 왔고요. 여기 시청도 남구에 소재가 있는데 저희들 사연 때 물 먹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 우리 상수도 본부장 계시지만 남구는 일부 빼고는 다 해야댐 식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해야댐 정수장물이 낙동강에서 오는 물이죠. 전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체는 아니지만 비가 많이 오거나 나름대로 물이 확보될 때는 아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낙동강 물 아닙니까? 특히 가뭄이 들었을 때는 울산 전체적으로 많이 확대되죠. 제가 묻는 여지는 저는 거의 낙동강 물을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까지는 맑지 않는 물을 먹었는지 왜 맑은 물이라는 표현을 아직도 계속 쓰고 있는지. 의원님 맑은 물은 제가 쓴 게 아니고 그 용역 방안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네. 우리 시민들의 전체를 보고 물이 한 방울이라도 맑은 물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시민의 일부라도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행정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거와 별 관련성은 있지만 별개로 일단 수문 설치 용역에 대한 타당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네, 앞으로 물 문제를 조금 빼주십사 하는 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문 설치와 문화재 보호하는 것과 물 문제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서 제외시켜 주십사 하는 거고요. 시간이 다 돼서 보충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김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선미 의원님 질의하실 때 문화체육국장님 그러면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그 문제는 그럼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것 외에 그 전에 잡아놨던 예산들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셨죠? 이 사업은 우리 울주군이 자기들 당초 예산이 8천만 원을 편성했고요. 예. 이번에 이제 저희가 매칭 사업으로 같이 8천을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크게 진행된 부분은 없고 우리 시에 아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다는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죠?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 전부터 이 사업은 매년 해오던 사업인데 당초에 온라인으로 이제 변경만 했다 이겁니까? 이제 사업 규모를 확정 짓는 겁니다. 이 예산이 편성됨으로써 사업 규모가 기존에 매년 직장인 페스티벌 전국 대회로 해서 전국에 있는 직장 동호인들이 신청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에 당초 예산에 편성돼야 될 사업 예산이 편성 안 됨으로써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다가 이번에 의결이 되면 우리가 보조 내려주고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새로운 사업이 이제 편성이 되는 건데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으로 지금 진행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심 부분은. 네, 이해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윤덕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차 추경 예산 준비한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 추경의 대부분의 예산을 지금 추경이 584억 중에 527억을 일자리 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했다는 집행부 김석진 부시장님의 설명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따라서 약 7천 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민들이 어려울 때 큰 힘이 되는 추경이라 생각이 됩니다. 동료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지만 조금 아쉬운 것은 직장인 페스티벌과 같은 행사성 사업이 또 긴급한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 이 시점에 나왔다는 것은 추경 예산의 오개 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또 사람들을 모아서 행사를 하겠다는 것은
정말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걱정이 됩니다. 이번 태풍으로 서생 지역에서는 배가 많은 부분 낙하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 시장님과 경제부 시장님께서 그 농가를 방문해서 격려하는 것을 신문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낙하된 배는 전량 수매를 해야 합니다. 수매하지 않으면 그 낙하된 배를 다시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낙하된 배가 시장에 유통될 경우에는 울산배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그 11시에 종합장님들과 함께 시장님을 면담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낙과배를 수매해서 배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소비하는 것이 옳은 정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낙과배 지금 수매하는데 한 3억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 기사를 통해서 볼 때 동서발전에서 작년에 그 낙과배 피해를 입은 그 농가에 가서 직접 그 2천만 원 상당의 배를 수매하는 것을 작년에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가 볼 때는 형사성 예산에 1억 6천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때 우리 시가 좀 든든하게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낙과배 구매와 같은 데 예산을 쓴다면 우리 울산시 행정이 시민들을 통해서 큰 박수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의견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몇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차 교육 재난 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1차 교육 재난 지원금의 예산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아서 지출하지 못한 급식비를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또 아이들이 3분의 1 정도만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2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급식을 먹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급식비 예산은 계속해서 남게 됩니다. 상황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지금 가지 않는 그 급식비 예산은 지금 교육청에서 적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교육 재난지원금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울산시도 상당 부분 급식비의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해서 선제적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먼저 교육감님에게 2차 교육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그렇게 발표하고 언론에 공포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급식비 예산에 상당한 부분 울산시 예산이 들어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늘 조금 수동적인 모습이 있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지금 아이들이 3분의 1 정도밖에 학교를 못 가고 급식비가 계속 남는다면 그 남는 급식비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교육청은 소비를 해야 할 겁니다. 지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김석진 행정부시장님께서 조금 검토를 해서 한번 선제적으로 우리 울산시가 먼저 교육재난지원금 급식비로 남은 부분들은 어떠한 모양이든 조금 아이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안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이 있습니다. 김석진 부시장님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정부에서 2차 재난지원금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또 저희들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맞춤형으로 이제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때 이제 학교 급식비를 재원으로 한 그 또 학교 재난지원금, 보육 재난지원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행정지원국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1차 때 저희들이 급식비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유치원과 또 학생들에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어린이집, 그다음에 그 가정 보육 학생들, 또 학교 밖 청소년
결국 그래서 저희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지출이 몇 배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이번에 삭감을 해서 이제 저기 한다는 뜻이었는데 이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뭐 교육청하고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다시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김성진 행정부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번 교육청과 함께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조금 올바른 지원책이 있었으면 하는 저희의 부탁입니다. 네, 그리고 그 추경 예산에 뭐 여러 가지 소중한 예산이 많지만 좀 반갑게 바라본 예산이 있습니다. 네, 사연댐 수문 설치 타당성 조사 영역이 3억 4천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방구대 안각화의 중요함은 서울에 있는 중앙박물관에 가면 입구를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방구대 안각화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 그림이 도대체 어디에 있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국보입니다. 근데 이 국보를 보존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아직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방구대 안각화 보존시민단체 김정열 대표님과 함께 단체들은 올여름에 한 달 내내 거기에 텐트를 치고 홍보활동과 서명활동을 하였습니다. 아마 울산시 문화관광국에서도 열심히 지원한 줄 알고 있는데 이처럼 이제 그 모든 국민들이 관심의 대상인 또 뭐 여권 그 표지나 그 안에 내지에 보면 방구대 문양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게 지금 국가적인 보물로 이렇게 인식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지금 물에 잠기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도 김선미 동료 의원님과 동일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사연댐 물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를 맑은 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좀 오해가 있는 말입니다. 사연댐은 지금 울산 시민의 45만 8천 명 정도가 먹고 있습니다. 39%만 먹고 있습니다. 사연댐 물을 먹지 않는 사람들은 회화댐 물을 먹는데요. 남구 사람은 전역에서 회화댐 물을 먹고 있고요. 동구도 전역에서 회화댐 물을 먹고 있습니다. 북구와 울주군 일부가 회화댐 물을 먹고 있고요. 사연댐 물이 맑은 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회화댐 물을 먹는 사람들에게 대한 굉장한 부담을 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울산시가 쓰고 있다는 것은 사연댐 물을 먹지 못하는 남구 주민과 동구 주민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시려고 이런 워딩을 쓰는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오늘 이후로 한 번 더 고민하시고 맑은 물 사연댐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연댐 수문 설치 조사 용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 울산 시민들이 문화재를 보호하는 일에 좀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윤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윤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일 코로나와 또 태풍으로 인한 재난에 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3차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쭙고자 합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이제 태풍 마이삭이 저희 이제 울산을 지나갔는데요. 여기에 대한 피해가 대충 얼마 정도 되나요? 집계된 게 있으면 인명 피해, 재산 피해 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고 태풍 마이삭에 관련해서 인명된 그 피해라든지 집계라는 거는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 이제 그 바람이 굉장히 심해서
건물 외벽이 많이 파손되고 그로 인해서 차량도 많이 파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무기력해지는 것을 느끼는 게 뭐냐면 실제 울산 시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국실국장님들 공감하십니까? 대책이 있으면 행정부시장님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자연재해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뭐 방법이 있었습니까? 피해를 구체적으로 봤을 때 말씀입니까? 아니면 예방 대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방이 아니고요. 피해를 후에. 봤을 때, 입었을 때. 피해를 입게 되면 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해 구호와 재난 지원금이 기준에 맞으면 이제 지원이 되는데요. 이번 태풍 마이삭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어떤 재산 피해라든지 시설물 피해가 대규모로 현재까지는 그 정도는 보고는 되지 않았고, 이번 태풍의 가장 큰 피해는 정전 피해입니다. 이제 정전으로 인한 피해들은 이제 그 집계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준에 맞을 경우는 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기준에 맞는 상황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지역에 나가서 보면 사실은 그 관리 주체가 대부분 소유자들이 되게 돼 있고, 거기에서 낙하물에 의해서 또 민간의 차량이 파손을 입게 되면 뭐 보험에 자차나 뭐 특약에 가입되지 않는 이상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시에 있는 재난재해기금에 대해서도 내용을 보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에 사용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시민에 대해서 가구나 개인에 대해서 지원한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원한 사례가 있나요? 재난재해기금을 가지고? 의원님, 그 부분은요, 우리 법령에 의한 기준에 따라서 해당이 되면 이제 그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는데, 네. 자연재해는 인적 재난하고 달라서 원인자가 하늘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주택이 만약에 파손이 됐다 그러면 인적 재난인 경우는 피해액만큼이 보상이 되는데, 자연재난의 경우는 주택 전파는 얼마, 반파는 얼마, 그게 이렇게 아주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하는 단위보다 적게 이렇게 규정이 돼 있지요. 그 기준에 의해서 인명피해, 그다음에 주택 전파, 반파, 그다음에 소파, 지진 같은 경우 그 기준에 맞아야 되고요. 아주 미미한 뭐 적은 그런 부분들은 자연재난인 경우는 원인자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감수하는데, 그래서 그걸 보충하는 게 재해보험입니다. 그래서 농작물이라든지 온실 뭐 이런 어떤 그 이제 그 뭐죠, 개인이 스스로 이렇게 담보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보험을 저희들이 확산을 하고 있는 중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효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조건에 맞는 상황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해마다 매년 반복되는 이 자연재해에 대해서 왜 아무런 대책이 없냐는 겁니다. 예방 대책도 필요하지만, 아니 시민들이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재산적 손실을 입었는데, 예를 들어서 태풍이든 지진이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원인자가 없어서 그냥 법에 의한 방법의 어떤 규정이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손 놓고 계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해마다 이게 우연히 한 번씩 오는 것도 아니고 매년 이거 지금 태풍이나 이런 건 찾아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지금 그 민간에 대한 상품도 보면 사실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정책적으로 저희가 민간하고 협력을 해서 어떤 기금을 설정을 했으면 뭐 금융상품을 그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한테 요구를 해서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매년 이게 그냥 천재지변은 그냥 개인이 그냥 재수 없으면 개인이 피해를 입는 거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의원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천재지변이지만 어느 일정 규모의 피해가 나면 정부에서 기준에 그 적합한 피해자들은 다 지원을 해줍니다. 손해배상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을 때 그렇게 그렇지 되는 거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포되든 안 되든 똑같습니다. 아니 제가 이걸 말씀드린 게 그걸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보면 답답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피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벽면이 무너져서 건물의 벽면이 무너져 가지고 밑에 차가 입주민이 있는 차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러면 거기 피해를 입은 분들은 답답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좀 지원하고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기 벽면이 무너진 부분은 뭐 따로 이제 대상은 안 되겠습니다만 차 부분은 또 우리가 보험이라든지 이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이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 적어도 반파 또는 소파 정도가 돼야지 뭐 100만 원이라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뭐 담장이 무너지고 이런 부분까지는 이게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손해배상이 아니고요. 가액을 배상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 뭐랄까요? 재난 지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습니다. 집이 다 무너져도 뭐 2천만 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가 할 수 있는 그 지금 제도가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우리 당에서 또 주도를 해서 그 부분을 인명 피해에 대해서는 2배로 올렸지요. 그리고 이제 주택 피해는 한 20-30% 정도 금액을 조금 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 틀 속에서 이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소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피해가 났을 경우도 파종대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거 이제 가액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매년 자연재해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이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부시장님 그러면 울산시에서 그렇게 그 천재지변에 대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으면 다 뽑아가지고 3년치의 자료를 한번 줘보십시오. 얼마나 있는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이 일에 대해서 시민들이 사실은 손을 벌려도 지원받을 데가 없으니까 답답한 심정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최근 법에 없어서 아니면 제도권 안에서 규정 안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만 반복하시면 이건 대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울산 관내에서 혹시 그렇게 천재지변에 의해서 지원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과실 낙과에 관련된 보험도 사실은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선제적으로 좀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런 재난에 대해서는 아니 울산시가 작은 게 아니죠. 작은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이 있듯이 보증을 확대하는 것도 울산시의 노력에 의해서 이게 가능하듯이 재난재해에 대해서도 이제는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자꾸 그 제도에 국가에 맡기고 거기 없어서 안 된다 그러면 그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 추가로 더 질의를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질문 너무 길어져 가지고요. 네. 네, 경제부 시장님 뭐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예, 뭐 어느 수준으로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케어를 해야 되느냐 그런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를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행 법령과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을 틈새가 있는 부분은 차츰 저희들이 제도화 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풍수의 보험이 나오고 농작물 보험이 나오고 또 이제 그 재난관리 이제 보험이 또 나왔죠. 이 부분은 이제 건물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겹겹이 그 안전망을 해 나가는데 우리 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수준의 문제라고 봅니다. 쭉 원인자가 없는 피해에 대해서 뭐 담장이 조금 허물어졌다든지 소소한 이런 것까지 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손에 어떤 그
났다고 해서 배상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이제 조금 국가의 역량을 벗어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시장님, 제가 소소하게 작은 부분 피해 규모의 차이는 다양할 수 있고요. 그걸 처음부터 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보완을 해줄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임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자연재해가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그럼 그때 가서 고민을 하느니 지금 좀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나라에 사례가 없으면 해외 사례에서 찾아서 울산시가 제일 먼저 선제적으로 좀 해달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어서 다른 2차 계속 아니요. 네, 네. 그럼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호 위원님에 대한 그 의견을 좀 덧붙이자면 저희 울산시가 꼭 있는 행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있지 않더라도 주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먼저 찾아서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부시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회의가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겠습니다. 네, 임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입니다. 네, 먼저 경제 위기와 그리고 코로나19 그리고 오늘까지도 쟁쟁하게 또 울산을 덮쳤던 태풍까지 네, 같이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이번 3차 추경의 경우에는 실정에 맞는 부분들을 많이 부족한 예산에서 또 편성하시느라고 더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같이 또 마음을 좀 모아봅니다. 우선 질문을 좀 드리면 기본적으로 제일 눈에 좀 띄었던 것은 그 에너지 산업과의 투게더소 충전소 구축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실제 그 감액에도 보면 수소 충전소 충전 능력 증대 사업은 또 7억 감액이 되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수소 충전소 구축 부분이 이걸 정확하게 사업 확대를 하면서 여기에 충전 능력 증대 사업이 같이 포함이 된 건지 이 부분을 좀 상세히 듣고 싶습니다. 네, 약간 좀 복잡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수소 충전소는 부지 선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구 단위 변경 신청 그리고 이번에 그 투게더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서부터 수소 배관을 끌고 와서 네. 세계에서 세 번째로 수소 배관에 의한 충전 방식 등에 의해 가지고 이 소요 기간이 3년을 약간 넘으셨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예산이 2월, 제2월, 제제2월 이 단계가 있는데 예. 기재부에서 저희들이 그 수소 충전소의 어려움을 설명을 드려도 제제2월은 되지 않는다 해서 네. 국비 사용분 15억 중에서 잔여분은 국가에 반납하고 그게 7억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8억인데 그 8억이고 그다음 7억 원은 그 옥동 충전소 정대 사업. 네. 그래서 그 돈을 끌고 오면서 다시 반납액은 환경부에서 내년에 다시 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재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니 환경부에서 올해 이거는 제재이월 하지 말고 반납 그다음에 다시 예산 편성하고 내년에 부족분 국비 8억 부분은 내년에 주겠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은 네. 뭐 부지 선정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감 가는 부분이 있지만 네. 결국은 시기를 놓치면서 제재 2월까지 안 돼서 현재 7억 반납을 하게 되고 네. 실제로 투게더 수소 충전소라고 해가지고 11호 22억을 지금 충전소 구축을 해나가는 부분인 건가요? 아, 그런 게 아니고 예. 그 국비 반납분 8억 부분은 내년에 그 옥동 충전소 정대 사업으로 주고 그럼 이렇게 잠깐만요. 서로 이렇게
돈을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잠깐만요. 수소 충전 능력 증대 사업이 7억 원 삭감인데 그렇습니다. 8억 원은 어디 1억은 어떤 건가요? 1억 원은 이제 추가로 저희들이 지금 예산 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삭감은 7억인 거 맞죠? 예, 삭감 옥동 정대 사업 7억 원을 삭감하고 네. 국비 반납분 8억에서 1억 부분은 이번에 추가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금액을 22억 원으로 맞췄습니다. 그걸 또 22억의 금액을 22억 8천만 원입니다. 그 지금 그 수소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 울산에서 네. 부각하면서 네. 수소 에너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경제자유구역 특구에서 중심이 되는 게 또 수소지 않습니까? 예, 조금 크게 좀 말씀을. 네. 경제자유구역의 중심이 예. 되는 게 또 수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제재 2월까지 안 되는 상황에 이렇게 국비가 삭감이 돼서 반납이 되도록 이렇게 일을 진행하죠? 제재율은 그 정부의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어떤 예산 관련되는 법규에 따른 부분이고 저희들은 그거와 관련 없이 지금 10월 정도 되면은 요 예산만 편성되면은 10월 정도에는 준공이 됩니다. 거의 건물을 지금 다 지었습니다. 그 정부의 제재 2월, 저희들 지방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항과 관련 없이 어떤 수충요소가 3년 내지 4년 걸린다는 저희들이 기재부에 정말 많이 방문해가지고 설명을 드려도 그분들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최대한 당겨서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금 일단 국비로 받았던 예산을 결국 사업이 기간 내에 되지 않아서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은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반납하고 또 내년에 다시 환경부에서 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걸 저희가 다 소모할 만큼 사업이 추진이 됐다면 네. 사실은 이걸 그대로 예산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네.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은 내년에 더 예. 사실은 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냥 순조롭게 자연적으로 정상적인 부분인데. 근데 부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에 사실은 사업이 기간 내에 되지 않았다는 부분들은 네. 이거는 조금 100% 용인하기가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부지 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국비 반납이라든지 저희 울산시에서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들을 반납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의원님 좀 죄송스럽지만은 서울시라든지 다른 시도에서 수도 충전소 한 기 구축하는데 어마어마한 애로를 겪고 구축하고 있는 상황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충전소 부분은 주유소와 달리 굉장히 충전소의 부지 선정도 어렵고 그다음에 건설 과정도 매우 어렵습니다. 한번 현장에 나와 보시면 저희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네. 그렇게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이러한 어떤 예산 반납 현황이 생겼잖아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 대책은요? 앞으로도 예를 들면 이제 이번에 처음 해보니까 네, 이렇게 네.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대책으로 세워서 예산 부분들을 반납한다든지 이런 거 예, 최소화하겠다는 대책은 뭡니까? 향후 대책 부분은 최대한 빠르게 그냥 3년 이내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일단 지금 부지 판단하시는 선정 건가요? 과정을 빨리 앞당기고 그 다음에 그 최적 부지를 찾고 그다음에 민원 발생 여부가 되도록 적으면서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수소 배관을 까는 또 특별한 공정을 또 추가를 했습니다. 10월 달에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예. 준공식을 개최할 건데 한번 와보시면은 그 도심에서 충전소를 설치한다는 게 어렵다는 걸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빠른 3년 이내에 네네.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수소라는 특징 때문에 실제 부지 선정이라든지 네. 그리고 그 지역의 어떤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수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예. 저희가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제일 중요하게 요인을 작용하는 게 수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국비 사업이라든지 기본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부분에 있어서 네. 예, 이렇게 뭐 반납하는 일이나 네. 예, 아니면은 삭감되는 일이 없기를 네, 한 번 더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공간과 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시립노인병원 예, 이 부분 잠시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어떤 사업인지 짧게 설명드립니다. 예, 이제 복지건강국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후화되는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 상당히 그 에너지 성능이 떨어지고 또 환경이 또 이렇게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울산 시립노인병원하고 네. 공공 어린이집하고 이래가지고 저희들 그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시립노인병원이 이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들 국비를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아시겠지만도 우리 시립노인병원은 2004년도에 신축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또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나 또 외부적으로 상당히 노후화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들은 이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 시립노인병원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보고 있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시립노인병원의 경우 이번에 코로나 터지면서 실제로 저희들이 리모델링이 기본적으로 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거는 내부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음압실이든지 예. 코로나 예방하기 위한 예. 그거는 시설만 간단 부분적으로 했는 것이고. 예, 부분적으로 들어가지 이 않습니까? 부분은 예, 거기에 이어서 그린 리모델링이라 하는 것은 그린 뉴딜과 같이 관련해서 조금 더 노후한 시설을 환경 정비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럼 23억 정도의 예산 안에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포함해서 리모델링 되는 건지 그 세부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 물론 저 23억 가지고 이제 실시 설계라든지 용역을 또 거쳐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외벽에 외벽. 에너지 효율을 좀 높여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부분에는 화장실 부분이 상당히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개선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이제 환자분들이 할 수 있는 식당 부분이 있습니다. 식당 부분도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그런 것도 저희들 이번에 이동 가지고 또 개선해야 되고, 특히 이제 쓰는 수도 배관, 외부 쓰는 배관을 저희들 또 교체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명호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5분 더 드리기 바랍니다. 예,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창호지도 지금 단일 창호로 되어 있는데 이중 창호로 또 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저희들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좀 에너지가 좀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또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네. 에너지 효율성을 갖춘 건물로 리모델링 하겠다는 말씀을 예, 이해를 그렇습니다. 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코로나가 한창 좀 창궐할 때 초반에 사실 저희가 울산대학교 음압병실 부분이 너무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저희가 그 다음에 손을 댔던 게 시립노인병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음압부터 해가지고 코로나 환자들이 격리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시설이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 안에 지금 국비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에너지 효율을 따지면서 화장실 개선 사업이나 또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식당 부분 그리고 아까 수도 배관 말씀하셨나요? 배관 부분도 노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같이 개선하지. 예, 이 모든 어떤 리모델링 사업 자체가 이미 이제 시립노인병원은 저희들이 코로나라든지 이런 그 바이러스 관련해 가지고 그 병들이 창궐했을 때 이제 격리 시설로 앞으로 꾸준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의원님 그때하고 지금 이 공사하고는 조금 차이를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저희들 환자들 급히 이제 경증 환자들 네네. 그쪽 이송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필요한 부분만 네네. 저희들 이제 좀 약간 저희들 배냉을 해가지고 있는 네. 그 안에서 배냉을 해가지고 네네. 저희들 환자 맞게끔 치료하는데 맞게끔 했는 것이고 네네. 지금 여기 저희들 하고자 하는 리모델링 사업은 그 개념을 좀 이런 것도 조금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하고 개념이 다르게 국비 사업과 시비 매칭으로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더 코로나가 창궐하게 되거나 이런 사실은 바이러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감염병이 오게 되면 다른 시설 바로바로 찾기 힘들잖아요, 현재. 그죠? 다른 시설이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 없잖아요. 이제 그러면 실은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갑작스러운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사용되어지는 것까지 감안을 해서 실시 설계 용역을 할 때도 이 사업 취지에 맞춰서 동떨어진 사업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감안해서 실은 리모델링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의원님, 저희들은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 같이 그 공사를 할 때 네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에너지 효율이기 때문에 실은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건 충분히 이 기본 취지를 무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시설로 이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염병이 창궐 했을 때 사실 제일 가까이서 찾았던 곳도 그곳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병실 같은 경우는 다인실로 이용하던 걸 1인실로 리모델링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그거지만 이렇게 그린 리모델링으로 할 때도 실은 우리 시민들이 그런 감염병일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더 많이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하에 좀 같이 적용해서 리모델링을 같이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이 저희 고민해가지고 예, 진행을 예. 하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십시오. 예.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미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황세영 의원입니다. 우리 김석진 부시장님, 조웅영 부시장님, 첫 이렇게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3회 추경이 우리 예결위에서 뭐 간단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는 것 같았어요. 본 의원은 그냥 요점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력 폐기물 처리 시설 기금 관계되는 건 어느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국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강력 폐기물 처리 시설 기금이 우리 우정 혁신도시와 관련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송정지구 포함해서 151억 가까이가 이제 반환되었는데요. 이 관계되는 그 반환 사유에 대한 것이 뭔지 요점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이 계속 타 시도도 이런 상황이 있을 것으로 말씀을 드려서 좀 담당 직원분한테 이 관련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자료가 제 방에 오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도 좀 확인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이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 기금과 관련해서 전국에 이제 LH가 수행하는 주택 사업 지구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여러 시민단체라든지 지자체에서 반발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 소송 과정에서 일부는 대부분의 경우에 반환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전국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상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빨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서면으로 답변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황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네, 김선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부시장님, 네. 네. 상수도 물에 대해서 이거 제가 1년 차일 때 2018년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라서 당부의 말씀처럼 들어주셔도 좋고요. 저희들이 그 사연댐 물 수위를 평상시에 48m 이하로 낮춥니다. 그죠? 그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위를 낮추다 보니까 울산의 물이 조금 다른 타도시에 비해서 자급할 수 있는 양이 적다 보니까 낙동강 물 분담금을 낸다거나 또는 원수 구입비라든가 다른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실태입니다. 네, 예.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구대 안각화가 울산시만의 보물은 아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의 보물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이든 아니면 국가든 어디든 이 돈을 좀 대신 좀 지원해달라라는 요청을 해주시는 건 어떠냐라고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과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그 원수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까지는 구체적으로 진도가 못 나간 게 원래 그 메인 그 낙동강 통합 물관리 정책에 따른 이제 용역 결과에 대해서 갈래가 아직 안 타졌기 때문에 그게 지금 좀 선결 과제로 낙동강 지역에 5개 광역시도가 지금 이제 막바지 좀 조율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조율하고 수문을 설치하든 어쨌든 방구 장갑은 보존되어야 됩니다. 거기까지 갈 동안 또 계속 시간은 지연될 거고 또 보존되고 난 다음에도 저희들은 우리 시가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요. 그 원수 구입비라든가 물 분담금이나 이런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물 수도 요금도 전국에서 아마 거의 최상위에 해당되고 있을 거고요. 그거를 저희들은 수년간 계속 해왔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연댐을 48m를 고집을 계속 피우는 것 같고 저희는 더 밑으로 낮춰서 아예 없앴으면 좋겠는데 근데 계속 저희들은 수도요금도 있고 이러니까 그게 얼마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계속 이런 것들도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만의 보물은 아니니까 왜 우리에게만 울산 시민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느냐. 우리 같이 조금 나누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일자리 경제국장님께 말씀드리고, 네, 청년 버팀목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을 겁니다. 예, 행정부 시장님, 청년 버팀목 그 예산 사업이요. 청년에게 그 상위 150%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에게 50만 원씩 200명에게 지원하겠다라는 사업인데 200명이 이제 지원을 해서 그 정도 그게 맞으면은 그 이제 소진되면 이제 끝나는 사업인데 3차까지 공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에서 38명인가? 지원은 130명인가 140명 하여튼 170명인가? 그랬었는데 2차에 11명, 3차 11명 그 약간의 그 수준일 겁니다. 지금 데이터가 없는데 그래서 3회까지 총 50명이 적합해서 가져갔습니다. 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청년 버팀목 사업이 가져갈 수 있는 수혜자가 청년 버팀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예산에서도 편성되어서 가져갑니다.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굳이 없어도 다른 사업에서 편성될 수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품목만 하나 더 나열하여 행정을 더 낭비하진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청년 사업에 지원하는 것들을 각 실국별로 취합해서 같이 예산 편성을 해서 처음부터 중복 편성하지 않도록 해주는 건 어떻는지 왜 이쪽에서는 중위소득 몇 명에게 얼마 준다. 또 다른 부서에서는 저소득층에게 준다. 또 다른 층에게는 뭐 창업을 위해서 준다. 등등 여러 가지 품목을 만들어서 중복 지원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청년 버팀목 사업에서는 예산 편성을 해놓고도 지원할 수 없는 거기에 그게 타당한 아이들이 없는 학청년이 네, 제가 지난번 저희 청년특별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이제 여러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청년 관련 정책이 일목요연하게 이제 되면은 청년들 입장에서는 보다 이제 더 좋긴 하겠지만 이 사업 예산들이 전부 다 또 국가 시책과 연계돼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창업을 위한 지원 예산이나 아니면 청년 실업을 위한 예산이나 구직을 위한 예산이나 이렇게 좀 나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현실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청년팀도 만들어졌고 청년위원회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시책들이 부서 간에 좀 더 유기적으로 될 수 있게 앞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버팀목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하게 위기에 빠진 청년을 위해서 저희 공동모금회 예산으로 이제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후에 정부에서 지원되고 있는 여러 가지 청년에 대한 구직급여나 이런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청년들 입장에서 취사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의 이제 메리트가 조금 이제 떨어진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3회까지 진행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신청자
사용자를 봐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보다 청년들이 이제 원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시책을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저 5분 드리십시오. 네, 경제부시장님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군요. 이거 행정부시장님 겁니까? 네, 소관 부서가 어딥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요. 청년 버팀목 사업이든 그 사업에서 받아갈 수 있는 청년들은 실제로 다른 방식에서도 다 받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을 여기 아까 방금 국장님께서 취사 선택에 있어서 여기가 메리트가 없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면 같은 청년에게 예산 편성을 2가지, 3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편성해 놓고 그중에서 네가 선택을 해서 받아가라라고 말하는 건 다른 부서에서는 그럼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울산시가 하는 정책입니다. 근데 시가 하고 울산시가 하고 울주군이 하고 이런 개념도 아닌데 시 안에서 하는 건데 왜 일자리 경제국에서는 이걸 하고 또는 복지정책과에서는 이런 걸 하고 저런 걸 하고 이렇게 다 다르게 편성해서 예산을 그냥 묵혀두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선별해서 보내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는 것들에 대한 불합리한 걸 지적합니다. 보편적 복지의 이 편리성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주시고 방금처럼 이런 선별함으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금 더 검토해 주시고 적극적인 방법, 예산 편성하는 방법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에 관한 간단한 답변 해주시겠습니까, 부시장님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선미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청의 예산이라는 게 중앙부처의 이제 정책과 연결돼서 예산이 이제 성립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갈래로 아마 조금 기준도 좀 다양하고 또 정복 지원하는 부분도 아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저희들이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행정부시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김선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항상 문제가 선별적인 것이 먼저냐, 보편적인 것이 먼저냐를 항상 고민하게 되는데 어떤 것이 정무적 판단을 봤을 때 그 지금 현실에 맞는 정책인지 저도 마음이 많이 좀 쓰이는 부분인데요. 잘 그 경제부시장님과 행정부시장님 잘 의논하셔갖고 집행부하고 의논하셔서 좀 시민들의 가까운 시민들이 삶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윤덕권 의원님 질의받겠습니다. 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2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고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뭐 태풍이 오면 늘 저희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천 범람과 관련되어 있는 민원입니다. 예전에 저희 그 청량천이 범람하여 가지고 하천이 범람하여서 뭐 그 지역 일대가 전체적으로 이제 각 가옥이 침수되고 뭐 이제 그 들판에 그 자갈이 넘어오고 하는 그런 이제 상당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또 지금 이제 하천이 그 지금 범람하고 어려운 위기에 있는데 그 수십 년째 이제 하천 정비 사업에 소외되어져 있어서 지역의 민원이 상당합니다. 그 이제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그 청량천의 일부 지역은 지금 아파트 단지가 들어있는 그 지역은 늘 이제 울주군에서 하천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밑에 지역, 그 이제 바다로 빠지는 외양강 쪽에 있는 밑에 지역은
두항천과 만나는 밑에 지역은 수십 년째 이제 하천 정비가 되지 않아서 상류에서 물을 잘 내려왔다가 이제 그 지역에 오면 정체가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는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것은 요구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 청량천 하천 정비 사업에 대한 실시 설계 용역비 정도를 좀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많은 하천들이 있어서 지역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지만 이 청량천의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주시고 실시 설계 용역비를 좀 편성해 주실 것을 행정부시장님께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정확하게 사태를 좀 파악해보고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에서 좀 반갑게 본 예산이 있습니다. 서부 소방서 설계비 편성과 상북 119 지역대 신축과 관련된 예산인데요. 김석진 행정부시장님 이하 많은 간부 공무원들이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 감사를 드립니다. 울주군의 면적은 잘 알다시피 서울보다 큽니다. 서울의 1.2배고요. 울산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 환자나 화재가 발생 시에 도달해야 되는 시간, 그걸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요. 그 골든타임 5분 안에 도달하는 경우가 희박합니다. 네, 면적이 너무 넓어서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또 아시다시피 농촌에 어머니를 둔 도시에 사는 아들들은 늘 걱정입니다. 어머님이 응급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럴 때마다 이제 지역의 소방력 확충 이런 것에 관심이 있고요. 지난번에도 김석진 부시장님이야 많은 간부 공무원님들 배려로 구급차를 먼저 이렇게 배치해 주셔서 그 부분 상당 부분 해소되었는데요. 지금 서부 소방서와 관련된 설계비와 상북 119 지역대 신축 예산은 정말 울주 국민들과 함께 안전을 잘 책임지고 있다는 그러한 울산시의 행정에 대해서 크게 박수를 보냅니다. 앞에 계신 분들 이야기는 좀 그렇지만 앞에는 이게 참 어려워서 소방본부에서 수차례 예산을 건의해도 삭감이 되고 했는데 이번에 참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2만 명 소방공무원 정원을 추진하고 계신데 이와 함께 울산시에도 예산이 어렵지만 보조를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엄준욱 소방본부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량에는 지역대로 편성되어서 소방력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에 인근에 화학 공장이 있어서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 지역대들을 점검하셔서 119 안전센터로 좀 격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답변을 예, 소방 본부장 엄준웅입니다. 일단 이 여러 소방력이 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울주군에 대해서 상당히 시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현재 지역대밖에 갈 수 없는 거는 여러 가지 여건상 전반적인 여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역대도 나중에 안전센터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윤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 그러면 장윤호 의원님부터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너무 답변이 길어가지고 묻고 싶은 걸 제대로 못 물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울산시청에 주차면이 총 얼마 정도 되나요? 예, 행정기획국장입니다. 전체 한 45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네. 네.
그 지금 여기 근무하는 그 인력 숫자가 전체 한 2,000명 가까이 되시죠?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기 이제 햇빛 광장에 수소차가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처음에는 공유차인 줄 알았는데 이게 주차할 데가 없어서 다 올려놓은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주차할 데가 없다기보다는 수소차를 뭐 홍보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저희들이 주차를 뭐 그 재난실이라든지 시민복지국 쪽에는 주차를 좀 많이 풀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일순간적으로 좀 주차량이 많아서 수소 차량만 지금 햇빛 광장으로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보면은 이제 시에 이제 민원 업무를 보러 오시는 민원인들도 주차 때문에 예를 먹고, 특히 이제 오늘 같이 비가 오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여기 이제 또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또 차를 뭐 추가 비용을 들여서 외부 주차를 하거나, 아니면 또 가깝게는 이제 주변 상가나 뭐 주택지가에 놓다 보면 또 민원도 들어오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를 이 상태로 계속 두기에는 사실은 좀 이게 어느 좀 임계치를 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주차 타워를 좀 더 정축을 할 수 없나요? 지금 현 상태에서 주차 타워를 추가적으로 정착하는 부분은 안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검토가 뭐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주차가 돌아가는 시스템이 현재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상 주차를 좀 많이 풀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 조금 혼잡도가 있는 부분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저희들 주상 주차장, 주차 타워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 전용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인근 지역에서 주민들이 이제 야간에 이제 주차를 1, 2, 3층이나 이렇게 이제 주차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대규모 행사를 한다든지 하면 햇빛 광장을 열어서 저희들이 주차난을 최소화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지만 사실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뭐 있는 걸 최대한 활용을 잘 하시고 뭐 이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데, 어느 정도 한계점을 넘어서다 보면 사실은 그로 인한 어떤 다른 비용들이 더 많이 생길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설계 예산을 한번 반영하셔가지고 주차 타워를 좀 더 올리면, 지금 일부 이제 여기 근무자 중에 일부는 또 차를 또 여기 못 가져오게끔 돼 있는 것 같아요. 또 추가 부담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어떤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은 시체육회 민간 경상 보조 사업이 이번 3차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2억 2,2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 사유를 보면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및 울산광역시 체육진흥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학교 체육의 육성 발전에 관한 관내 대학 선수 지원, 전국 대회 참가하는 선수 지원, 전지 훈련비 및 장려금 지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게,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많은 행사가, 체육 행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회가 축소되거나 개최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요 답변 누가 하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예, 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예, 맞나요? 행사 대회는 뭐 일부 축소되거나 했지만 훈련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체육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축소된 건 맞지 않나요? 일부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들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를 다 그래서 당초 여기 사실은 저희들이 이게 당초 예산에 편성돼야 될 예산이었지만, 이 당초 예산의 신청 규모는 이보다 컸고요. 지금은 남아 있는 기관들 대회 축소 부분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조금 당초보다 줄여서 추경에 올렸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기존 지금 편성된 예산 중에 일부 삭감돼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 예산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한번 다시 해서 정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예. 이건 저도 충분히 방금 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이 부분은 저희 부서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아마 실국에 전체에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저희 국장님, 제가 뭐 다른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요 사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항상 이게 지금 비상사태 아닌가요, 그죠? 네. 예산이 없어서 지금 쩔쩔 매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긴급한 재난 상황이나 써야 될 때 돈이 없어서 지금 우리가 뭐 기체 발행하는 것도 끌어다 쓰고 세출 구조 조정까지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떤 부서에서는 이 돈을 연말까지 가져가서 결산서에 결산 시에 반납을 하고 이런 게 반복이 되면 기조실에서 이걸 가만히 보고 계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요. 저희가 전체 이제 시급한 거, 그다음에 예산 집행이 안 될 거 했던 거 다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지적하신 예산 중에 일부 직장 밴드 페스티벌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도 사실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런 또 희망을 주는 것도 일부는 필요하겠다. 그래서 다른 이제 행사성 경비들은 다 축소하고 요거는 정도는 해야겠다 했던 거고요. 체육회 요 부분도 이건 행사성 경비는 아니고요. 그게 이제 전문 체육국 관련돼서 일부 아마 부족하다고 꼭 필요하다고 했던 부분들이라서 그렇게 편성한 걸로 이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를 장윤호 의원님 계속 5분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럼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산업국 우리 국장님한테 좀 여쭙고 싶은데요. 네. 지금 울산시가 이제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세계 최고 수소도시 육성 전략 2030 계획을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2030 계획에 따르면 이제 수소 연료 전지를 이제 250메가와트를 보급하겠다는 네, 발전용입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이거나 인허가를 받고 있거나 계획 중인 현황에 대한 자료를 일단은 좀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도시가스 보급을 지금 지속적으로 시에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작년을 기점으로 이제 95%까지 도달을 했는데 네. 울주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공급망이 너무 길게 가니까 사실 경제성이 안 나오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네. 공급을 잘 못하고 있어서 네. 그 측면에서 이제 최근에 저희가 좀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가령 예를 들면 한국 동서발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면 파주 쪽에다가 도시가스 미공급 농촌 지역에 소규모 연료전지 발전소를 지어가지고 네. 그쪽에는 이제 LNG 배관망이 들어가면 그 네. 인근 지역에 다시 관을 따서 이제 LNG를 공급하는 농촌 상생형 친환경 연료전지 시범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뭐 서부 발전도 비슷한 사업을 또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 9월달에 보면 국토부에서 이제 생활형 SOC 활성화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도시 재생 지역 내에 네. 또 연료전지 발전소가 들어오게 되면 뭐 주차장이든 공공 어떤 시설을 지원하는 무상으로 재정 지원 없이 그런 사업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는데 울산시도
이런 사업들을 좀 활용을 해서 첫 번째는 도시가스가 아직 미공급된 지역에 그 울주군이 주로 될 것 같은데 네.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도시 재생 지역, 도시 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에 보면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주차장을 건립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는 또 예산이 많이 드는데 이런 사업을 좀 활용하셔가지고 네네. 요번에 또 저희가 이제 상건위의 도움을 받아서 도시계획 조례를 또 그 개정을 해서 물론 내일 본회의 통과가 돼야 되겠지만 요 사업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좀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장윤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심의에 참고를 좀 하고자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농축산가의 기본형 공익 직불금을 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요거 핵심적인 부분을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요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기금이 저희시 기금이 아니라 정부의 농어촌 육성 기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네. 정부에서 농업인들의 기본 이제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7년에서 19년까지 3년 중에서 1년 이상 이제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 등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인들에 대해서 소득을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좀 지원금을 많이 받는 형태에서 지금은 소규모 경작하는 사람들이 지원금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본소득 보전 자체로 해서 국비 네. 100% 그러니까 기금 정부의 기금 100%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금 100%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우리 울산에는 한 몇 농가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 매년 전체 해당되는 농가가. 8,855농가 정도 잡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소농이 6,349농가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 다 적용을 받고 있는 거죠? 네, 저기 소농가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120만 원 정도를 받는데 네. 대략 이제 평균은 그 정도 보고요. 그래서 면적별로 봤을 때는 헥타당 100만 원에서 205만 원 정도까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전체 예산을 115억 원 네네.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공익적 기능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예. 실제 이제 국비로 조성된 기금으로 네. 지원을 진행하다 보니까 예. 어떤 뭐 표준안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사실 네. 지급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울산 자체적으로 네. 이 공익적 기능을 어차피 국비에서 마련된 재원으로 지금 그 지원이 되고 있지만 네. 기능 강화를 위한 노력을 따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뭐 다른 이제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초지자체에서는 일부 농민 기본소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네네. 울산의 경우에는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네. 시의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로 작년에 네. 농촌에 대한 그런 이제 기본적인 이제 조례안의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은 다른 산업이나 이제 다른 시민들과 이제 형평성이나 시 재정 여건 등을 감안을 해서 네.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네. 그리고 콘텐츠 관련 한번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담당 콘텐츠 관련해서요. 콘텐츠 진흥. 네, 콘텐츠. 네네. 네네. 저희가 콘텐츠 랩 얼마 전에 저희들 개소했잖아요. 코리아 콘텐츠 랩. 무고동에. 의원님 저기 뭐 문화 콘텐츠를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부분을 다 포함하고 콘텐츠. 있는 거. 예. 네네. 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이제 이렇게 대면이 어렵고 비대면으로 주로 해야 되는 이러한 시기에 실은 콘텐츠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참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울산시가 실제로 콘텐츠 관련해서 많은 지원과 육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비대면일 때 주로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콘텐츠가 제대로 마련되고 울산을 대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었다고 하면 좀 더 이런 비대면 시기에 여러 가지 진행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의원님 그 컨텐츠 산업이라든지 네. 사실 컨텐츠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수립한 디지털 전환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부에서 발표한 뭐 디지털 댐 네. 뭐 이런 데도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이 찾아보면은 콘텐츠 관련된 글이 많습니다. 특히 뭐 그 AR, VR 뭐 이런 거에 대한 콘텐츠 이제 울주군도 하고 있고 시에서도 하고 각 동구에서도 하고 여러분에서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도 중요한 서비스 산업이 하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뉴딜이나 디지털 이런 산업적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 부분들은 좀 앞으로 육성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2020년도에 콘텐츠 육성 사업 울산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건 없죠? 있나요? 국비라든지 시비로 진행되는 거 지금 산업적 측면에서 실장님, 산업적 측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AR, VR 센터가 동구에 설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에서는 HSE가 있고, 그 보건적 측면에서 그 중공업 전체를 갖다가 HSE 어떤 그 거점으로 만들고 있고 국비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은 그 5G 기반 미래형 조선소 등 이렇게 산업적으로 지금 접목을 지금 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해서 저 남구 무거동에 우리 컨텐츠 코리아 랩이라고 해요. 거기에 이제 일단 스타트업 하는 이런 컨텐츠 기업들 1인 기업이나 한 소규모 있고 그 또 모일 수 있는 공간들 마련해 있고요. 저희들이 차후에 컨텐츠 기업 육성센터도 국비 지원 사업으로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콘텐츠의 중요성을 아시고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그리고 기초 지자체에서도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 몰라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콘텐츠 기업 육성 지원 사업으로 2년간 1억 가까운 연구 용역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2018년이나 2019년도에 연속적으로 신청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 그리고 또 지역 콘텐츠 제작 지원 국비가 4억 원씩 이제 강역시마다 내려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은 매칭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은 공모를 하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은 각자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정말 울산시가 이런 콘텐츠 육성 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깨닫고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여쭈는 거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실장님. 네, 지금 우리 방구대 아까 안가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요. 그 관련돼서 뭐 고래잡이라든지 선사시대 모습 이런 걸 다 이제 VR, AR로 지금 작업이 되고 있고요. 태화강 신리대숲 그 관련된 부분도 제가 AR로 컨텐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그 콘텐츠 랩 말고, 예, 그렇게 소규모로 1인 기업이나 이런 걸 하는 거 말고 실은 시나 아니면 진흥원 쪽에 제가 말씀드린 정보진흥원에서 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정확한 부서와 그리고 담당 인원이 한 얼마나 됩니까? 그게 아마 콘텐츠 아까 이제 그 랩도 있고요. 저희 이제 울산 정보산업진흥원에서도 그런 일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체육국에서도 이제 그 관련되는 데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거는 별도로 저희가 한번 전체 모아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고, 실제 이렇게 재난 시기에 저희들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 행사나 문화나 축제나 전반적인 환경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안에 울산을 제대로 좀 대표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발굴이 되어서 좀 더 이런 시기에도 저희 뭐 울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제대로 활용되길 바라면서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미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콩레이 태풍으로 인한 비상 상황임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국장님들께 예결위원님들과 함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행정부시장님과 조원경 경제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개수 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수조정 시간에 논의한 개수조정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일치시키고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 동의안 발의를 하기 전에 개수 조정 결과 후에 의견을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체육회 사업지원 전문 체육 육성 2억 원에 대하여는 3회 추경에 증액 반영하되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 후에 결산 추경 전에 반드시 삭감 조치하는 등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안타까움을 전하면서 3회 추경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영 부위원장님께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영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경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총 요구액 4조 2,112억 3,219만 원 중 6,58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 요구액 3조 4,501억 8,173만 원 중 8,71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예산 중 세입 차액분 2,135만 원은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제청이 있습니까? 네, 이미영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예산안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미영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99호 2020년도 울산광역시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이미영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00호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